요거를 켤게요. 죄송합니다. 네, 얼굴 찍히나 혹시? 먼저 우리 회사가 이제 좀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급여가 이제 제때 지금 되지 못했던 시기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 대표이사로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그 문제가 일단 해결이 됐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이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월세도 나가고 신용카드 대금도 나가고 핸드폰용도 나가고 참 나갈 돈 뻔한데 그 급여가 딜레이가 되면은 물론 뭐 우리 회사가 결국은 다 줄 회사지만 그렇잖아요. 왜냐면 돈 나갈 시기가 정해져 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내가 미련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더더구나 이제 사회 경험이 아직 많지 않은 분들은 회사 급여가 밀린다는 그 자체가 심적으로 상당히 좀 불안한 분도 있었을 거고 어려움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상황 안 만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는데 그런 시기가 있었던 부분에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다행히 우리 회사가 근본적으로 문제를 좀 해결해가지고 이번 달 급여는 내일이야. 벌써 내일인데 내일은 이번 달 급여를 내일 지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리미테크와 계약을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계약금을 받은 거고 남은 성금을 내일 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고 계약서에도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본 결과 이제 리미테크 대표도 내일 지급이 되도록 지금 중에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내일 다만 이제 내일 오전은 아닐 것 같고 내일 저녁이나 내일 밤이나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내일 밤도 내일은 내일이니까. 그래서 일단 내일 8월 지금 9월인가? 벌써 그렇게 됐나? 내일 9월분 급여가 지급이 되면 이제 드디어 정상화된 거야 회사가. 그리고 오늘 점심부터는 우리가 한동안은 또 점심을 또 본의 아니게 더치페이를 했는데 오늘 점심부터는 다시 법인카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상화가 된 거예요. 정상화 된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일이 또 안 벌어져야 되잖아. 지금 이 상황은 마치 나라를 잃었다가 힘들게 되찾은 거야. 조선이 국권을 이제 침탈당했다가 독립운동 고생고생 해가지고 국권을 되찾은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안 벌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일이 벌어지면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사장이 저는 지난주 금요일 이전까지 꿈만 꿨다면 월급 주는 꿈을 꾸는 거야. 미치겠더라고 진짜. 꿈에서 막 월급을 주고 아니면 또는 뭐 뭔가 뭐 로또가 되든지 뭐 순간 그런 꿈을 꿨는데 지난주 금요일 밤에 드디어 그런 꿈을 꿨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는 사실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다 같이 신경을 써줘야 최근에 우리 회사가 겪은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쭉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우리가 평가제도, 인사제도하고도 되게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기존의 평가제도와 인사제도를 근본적으로 혁신을 좀 할 건데 그래서 오후에 우리 C레벨 회의는 이제 또 하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을 좀 감안해서 다만 물론 제가 하는 게 무조건 다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임원분들 각자의 생각도 있으실 테고 제가 존중하고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이 1번 지금 얘기하는 내용을 우리가 서로 잘 생각을 해야 최근에 회사의 어려움 같은 게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 쭉 얘기하는 게 우리 회사의 평가제도, 보상, 인사제도하고 직결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팀장, 파트장 건너서 얘기하려다가 왜 내가 다 원하고 얘기하냐면 메시지가 좀 다르게 전달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모인 자리에서 제가 확실하게 얘기함으로써 동일한 메시지가 전달도록 하려는 겁니다. 영상 드디어 자 서라 이거를 잠깐만요. 으쌰 재생을 해주시죠. 잘 맞았습니다. 좌중간 넓은 공간에 떨어지면 안타. 김태형 차 뛰어보내요. 2루까지 서서 들어갔습니다. 지금 타구는 조금 아쉬운 게 좌중간 쪽으로 안타가 되긴 했지만 조금 더 앞으로 대시를 하면서 원핸드로 2루를 승부할 수 있는 모습이 저는 보여야 된다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잘 맞았습니다. 좌중간. 스톱. 자, 이거에 대해서 박민환 형한테 물어보고 앞뒤 사정을 너무나 자세히 그한테 패스하고 약을 좀 아는 사람들도 일단 이제 끄자지. 약을 좀 아는 사람들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제 할 거란 말이야. 내가 봤을 때 야구에 상대적으로 관심 없어. 그런 정인근 하대장이 저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어? 뭐가 잘못했지? 아, 그래 훌륭한 같아요. 박수. 아까 이거 누구한테 물어봐야? 김주강 연구원. 저도 똑같았습니다. 아 그래? 아 큰일 났네. 아 진짜. 이거 아닌데. 아 이게 라이브의 묘미다 이게. 자, 좋은 현책이야. 너무하네 그거. 딱 무슨 생각이 들었어? 나지현이 말한 대로 앞으로 어서 제대로 던졌으면 이거 승부가 되지 않았을까. 아 좋습니다. 박수 한번. 자 그럼 정답은 우리 박민아 연구원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설명해 주세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빨리 뛰어와가지고 공을 잡아야 되는데 설렁설렁 산책하듯이. 그렇죠. 저 선수 어떻게 됐지? 방출됐지. 오늘 할 얘기가 관련 있는데 내가 예상치부터 답변 두 개를 듣고 좀 매력이 안 돼. 수비를 대충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견수가 저거를 적극적으로 뛰어 들어와서 잡는 걸 늦게 하는 것까진 좋아. 그래도 서둘러서 2루 성공을 했으면 이 타자 주자가 하나이글스의 김태균이 빠른 선수가 아니잖아. 홈런을 많이 치면 막 그렇게 발이 빠른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중견수가 수비를 적극적으로 해서 2루까지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설렁설렁 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2루까지 간 거야. 그러면 저게 무슨 의미냐면 상당히 무성의한 태도를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 경기 직전에 카데나스 선수가 한 경기 홈런도 2개 치고 기록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박재만 감독이 미련 없이 바로 방출시키고 다른 디아즈인가 하는 선수를 바꿨어요. 그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 삼성 라이온즈가 2위 확정을 앞두고 있는데 왜냐면 저렇게 하는 선수를 내버려 두면 팀 분위기 악영향이 가죠. 오늘 하려는 얘기가 사실 저런 얘기예요. 자, 땡길게요. 자, 이제 화면 가운데 잡히죠? 예. 자, 오늘 하려는 얘기가 태도에 대한 얘기예요. 태도. 그다음에 제가 사실 이 얘기를 하려고 몇몇 며칠 동안 이렇게 말이다 저렇게 말이다 고민을 엄청 했어. 그래서 했는데 내가 이거 오늘 새벽 5시까지 이 생각하다가 하여튼 정리가 좀 된 걸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근데 태도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좀 순서가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일이라는 걸 하죠. 일을 하고 있잖아 지금. 그럼 일의 결과로 성과라는 게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은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과를 내려고 나오는 거. 그런데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하는 거고 이 성과가 높게 나면 회사가 매출도 많이 나고 영업이익도 많이 나고 뭐 우리가 앰플 비즈니스도 막 사업적으로 잘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근데 이 성과가 잘 안 나거나 낮게 나면은 그런 게 쌓이면 최근에 있었던 그런 일처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막 급여가 제때 지급이 안 되고 회사가 재무적으로 어려웠던 것은 그냥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짧게는 1년 길게 2년 동안 충분치 않은 성과, 낮은 성과가 계속 반복된 결과예요. 그렇게 생각이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성과를 계속해서 내면 최근에 겪었던 그런 일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겪었던 그런 어려운 시절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높은 성과를 매번 그럴 수는 없지. 뭐 운이 없으면 좀 뭐 예를 들어 좋은 성과, 좋은 성과에다가 좀 낮은 성과 이렇게 섞일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좋은 성과가 계속 쌓이는 상황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이라는 거는 일을 해서 성과를 내려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노력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일을 그냥 열심히 한다고 성과가 확 나는 게 아니고
이게 되려면 뭐가 받쳐줘야 되냐면 영양이 받쳐줘야 돼요. 영양이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일을 열심히 해야 성과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노력을 열심히 하면 노력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낮게 나와. 근데 이 역량이라는 것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자, 타고난 재능. 그냥 여기 이제 이가가 많으니까 이게 대충 한 10%네. 그 다음에 후천적 노력으로 발전시킨 능력. 사전적인 쪽이 다른데 내가 알았기 쉽게 좀 바꾼 거야. 그리고 태도예요. 이게 10%고 한 80%. 그러니까 이게 뭐 이거는 임의로 이렇게 내가 적은 거야. 뭐 10이 아니고 11일 수도 있고. 경험, 내 사회생활 경험에서 보면, 자, 무슨 얘기냐면 역량이 있어야 일을 열심히 했을 때 성과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역량은 들여다보면 타고난 재능이 10% 정도 되고 후천적 노력으로 예를 들어 우리 회사 입사할 때 파워포인트를 잘 못 적었는데 한 2년 3년 이러다가 잘 다룰 수 있잖아. 뭐 엑셀 전혀 몰랐는데 잘할 수 있잖아. 뭐 요새 뭐 여러 툴들 있잖아. 그런 거를 뭐 잘할 수 있어. 그게 다 능력이야. 뭐 영어를 전혀 못했는데 뭐 우리 같이 일하면서 영어를 잘하겠는 뭐 우리 회사에서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게 능력이야. 근데 재능은 뭐냐면 이종호 그건 재능이지. 이종호는 안 돼. 그건 뭐 타고난 DNA 이런 거죠. 그거는 후천적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영군 파트장 키가 커. 재능이지. 나는 키가 안 커. 재능이지. 이거 뭐 어떻게 할 거야? 내가 갑자기 뭐 키가 큰 게 아니잖아. 노래를 잘 불러. 가수 있잖아. 재능. 여기도 있잖아. 재능. 누군 못 불러. 그건 재능이야. 이거는 타고난 거지만은 이거는 노력으로 돼. 나머지 80%는 태도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태도 얘기를 집중적으로 할 건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타고난 재능이 다소 좀 부족하더라도 태도만 충분히 지금 말하는 것만 되면은 회사에 충분히 기여한다. 충분히 기여한다. 넘치도록 기여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태도가 뒷받침이 되면 얘는 할 수 없어. 타고난 거니까. 태도가 뒷받침이 되면 시간이 지나면 따라 얘도 자연스럽게 올라간다. 태도가 뒷받침이 되면. 반대로 태도가 지금 말한 상황이 아니면 이 회사를 5년, 10년 다녀도 후천적 노력으로 발전시키는 능력이 올라가지 않아요. 자, 근데 태도 얘기를 하니까 되게 주관적으로 들릴 거야. 사람들이. 뭐 태도가 좋다, 나쁘다 이런 것들이 되게 막연하게 들 텐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카데나스 영상 딱 보고 저 사람 태도가 훌륭하다고 생각되는 사람 없지. 그러니까 야구를 잘 관심이 없었으니까 이제 바로 이해를 못했지만 설명해 주니까 아 저게 태도에 문제 있다는 느낌이 확 들죠. 그렇죠? 태도라는 거는 일과 어떤 일을 대하는 그 사람 마음가짐이야. 그게 밖으로 드러나는 게 태도야.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딱 보면 보이는 거야. 근데 이렇게 말해도 막연하니까 내가 확실하게 얘기할게. 자, 태도라는 거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본인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을 할 때의 태도가 100점인 거야. 무슨 소리냐? 여기 스마트폰 다 하나씩 있지. 이혜미연구 그 스마트폰을 장만할 과정을 설명해봐. 어떻게 샀어? 지금 쓰고 있는 뭐 여기저기 알아보고 막 그랬지. 그치? 얼마 며칠이나 걸렸어? 한 이틀 정도 걸렸지. 막 비교도 하고 뭐 가보기도 하고 그랬지. 그냥 덜컥 사지 않지. 집에 부자면 그럴 수 있지만 보통 수십만 원에서 좋은 건 100만 원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여기저기 비교도 하고 막 그렇게 사게 되지. 그렇지? 스마트폰 하나 살 때 여러분들 고민 많이 하죠. 여행 갈 때 어떻게 가? 여행 갔었잖아. 어떻게 갔어? 블로그 찾아보고 그치? 유명 찾아보고 막 가격 비교도 하고 막 뭐 후기도 읽어보고 열심히 했지. 그렇지? 또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 대입 시험 볼 때 여기 제일 가까운 사람이 이쪽이니까 뭐 고민해서 지원하고 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자녀 있는 분들은 자녀가 언젠가 고3이 되면은 어느 대학교 무슨 학교 지원할 때 뭐 아무 데나 막 넣고 그런 게 아니고 뭐 꽤 많이 알아보죠.
여기 직계약할 때 어떻게 해? 여기 이제 오너가 이미 있잖아, 그렇지? 그럼 막 이건 몇천 몇 억에 걸리는 거잖아. 막 섣불리 막 덜컥 사는 게 아니죠. 되게 고민 많이 하지. 핸드폰, 여행, 대학 입학 시험, 집 구매, 자동차 구매 같은 그런 걸 할 때 본인이 보이는 태도가 100%. 근데 사람에 따라서 이게 좀 덜렁덜렁한 사람도 있고 더 유독 꼼꼼한 사람도 있어. 그 정도 차이는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자기의 이 작게는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 몇 억이 걸린 그거를 결정할 때 보이는 그게 100이야. 이게 기준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직장생활 100으로 할 수가 없어. 그 스트레스 받아 죽는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기대하지 않아. 자, 내 얘기 들어보세요. 이게 100일 때 90점 이상을 하고 있다. 이분들은 임원이 되는 거야. 본인의 집을 계약할 때 드리는 정신적 몰입도가 100이었을 때 90점 이상을 하고 계신다. 임원이야. 그러니까 어느 회사나 90% 이상을 하잖아? 그 회사 임원이 반드시 돼. 그게 삼성이든 우리 회사든 어디든. 이게 되게 쉬운 게 아니야. 그 다음 90에서 70% 점이라고 하자. 말고 내가 퍼센트라고 점이라고 할게. 90% 70, 요걸 100이라고 했을 때 90에서 70% 정도를 하고 있다. 매우 훌륭한 거야. 매우. 아주 매우 훌륭한 거야. 매우. 회사에 엄청나게 기여하는 거야. 이런 분들. 매우 훌륭. 매우라는 말을 쓸게. 70에서 50을 하고 계신다. 뭐 이것도 나름 우수야. 이 정도만 돼도 회사에 기여를 하는 거야. 자, 근데 50에서 30이면 조금 아쉬운 거야. 아쉬운. 그렇죠? 근데 30 미만이면 이건 민폐야, 민폐. 자, 이해되시겠어요? 우리 예비군훈련 막 갔다 오지. 예비군훈련 가서 우리가 어느 정도로 하지? 엄명사회? 우리 예비군훈련 지금 예비군 훈련장이야. 정원 시간이라고 쳐봐. 본인의 몰입도가 어디 있을 거야? 30분. 그렇지. 그렇게 한 거지 원래. 광고만 해도 대단한 거잖아. 근데 나는 이 정도 됐어. 우리 방화이동에 그 예비군 동대가 있는데 그 예비군 동대 창설 이래로 예비군 소대장을 하겠다고 직접 찾아간 최초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향방 그 예비군 훈련할 때 해병대 그 딱 장교 입고 막 다 동네 친구들이잖아. 막 줄 세우고 막 애들 기가명 말 안 되고 후배들 얘기도 들었어. 그러면 내 동네 줄 해병대 같은 미친 거 아니냐고 막. 나는 거기서도 이렇게 했어. 내 국방에 대해서 내가 생각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보통 이렇게 하죠. 자,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평가로 보자면은 이게 S등급이야. 어? 이게 A 등급. 쉽게 얘기해서 이게 딱 떨어지는 않지. 이게 B고 이게 C고 이거는 좀 이거는 뭐 회사 사정에 따라 경고나 뭐 이게 막 빵에 가까운 해고까지 갈 수도 있는 거야. 그렇죠? 기준은 뭐가 100인지 알겠죠? 본인의 핸드폰, 여행, 대입시험, 자동차, 집 결정할 때 보이는 그 몰입도 그때 태도가 100이야. 회사가 이걸 바라진 않아. 여러분들이 언젠가 사회 나가서 자영업을 하시거나 프리랜서로 뛰시거나 자기 사업을 하시면 100이 돼. 좋든 싫든 100이 돼. 왜냐면 자기가 다 책임지니까. 근데 지금의 나처럼 중소기업 사장은 100이 아니야. 200이야. 왜 200이냐? 우리나라 실정법상 대표이사가 직접적 1차적인 책임을 지는 법이 300개나 돼요. 우리나라 법이 그래. 그래서 만약에 이태원 연구원하고 이용두 사람이 둘이 싸우잖아? 그럼 직장인 괴롭힘을 처벌 내가 받아. 이 사람들이 받는 게 아니야. 왜냐 그걸 막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경제적인 부분부터 해서 대표가 책임지는 게 300개나 되고 회사가 잘못되면은 내가 개인적으로 문제되는 걸 끝내지 않고 당연히 내 가족도 문제되겠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 생계가 다 걸리는 거기 때문에
내 압박감은 이거보다 훨씬 높아요. 이게 그래서 중소기업 사장들의 가장 큰 미션은 뭐냐면 이걸 낮추는 거야. 이거를 그대로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압박감이 너무 심하니까 여러분들한테 매일 쪼고 뭐 나한테 보고하라고 그러고 일하고 있는 옆에 이렇게 모니터 이렇게 쳐다보고 뭐 하고 있냐고. 그 많은 중소기업 사장들이 그렇게 하거든. 일이 안 돼. 일이 안 된다고. 그래서 중소기업 사장들이 막 골프 치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 할 일 없어 그런 게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 이게 너무 심하니까 가열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떨어뜨려야지만 여러분들이 마음 편하게 일할 수가 있어서 하여튼 그래. 자 그러면은 얘기하지 말고 이거 중요한 거.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분들이 지금 우리 16명인데 이 밑에 있는 분들이 많을수록 결국 역량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 밑에 형성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도 이게 발전하지 않아. 그러니까 역량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해도 성과가 안 나. 그러면 자꾸만 우리 회사처럼 돼. 이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야. 순서가. 태도가 낮은 수준인 사람들이 구성원에 많으면 팀의 회사 전체 역량이 낮은 수준이 되잖아요. 그러면 노력을 열심히 해도 이거 마치 뭐랑 똑같은 거냐면 자동차 그 기어를 전진에 놓지 않고 중립에 놓은 상태에서 엑셀 신나게 밟으면 안 나가죠. 이 역량이 잘못된 상태에서 노력만 열심히 하면 회사가 앞으로 안 나가요. 근데 안 나가면 양말인데 후진 기어를 넣어놓고 엑셀을 열심히 밟으면 뒤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다. 그러니까 제가 아주 신기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 내가 고3 때 그래도 내가 뭐 전교팀도 한두 번 했고 공부 못하는 사람이 아닌데 우리 반에 고3 때가 공부 다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10시까지 야간 전학습 시키면은 내가 이제 도서관 가서 새벽 2시까지 공부하고 집에 와서 자고 6시간 회사 학교 내가 이러고 살았는데 우리 반에 공부를 나보다 더 많이 하는 놈이야. 걔는 새벽 3시, 4시에 집에 가. 그리고 학교에서도 나보다 더 오래 공부해. 나 반에서 꼴찌야. 나보다 더 많이 노력해. 그거 사실이야. 내가 내 친하니까. 뭐냐? 이게 잘못된 거야. 근데 뜯어놓고 보면 공부는 재능보다 이게 훨씬 커요. 그러니까 태도가 잘못된 거야. 태도가 잘못된 거야. 그 태도가 잘못됐다는 소리는 이 밑에 수준인 거야.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면 사실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결론을 안 하는 걸 결론을 내는 게 무슨 소리냐면 이게 100을 기준으로 30 미만이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최근에 과거에 우리 회사에서 벌어졌던 많은 사례들을 내가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해할 거야. 근데 그 얘기는 안 할 거야. 왜냐하면 당사자의 명예를 내가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50 밑으로 30 밑으로 내려가면 아까 카데나스 그 수비처럼 너무나 명백하게 밖으로 보여요.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해야 될 얘기가 몇 가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이거야. 아씨 내가 일하기도 바쁜데 밖으로 보이는 태도까지 신경 써야 되나? 그쵸? 내가 무슨 여기서 연기를 해야 되나? 그건 아니다. 그건 필요가 없다. 그거는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이 일을 대하는 마음가짐만 여기에 근접하면 노력하지 않아도 밖으로 드러나. 자, 반대로 태도를 밖으로 막 보이는 거에 의식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문제인 경우가 많아. 이게 무슨 소리냐면 밖으로 보이는 태도를 막 연기하듯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를 포함한 임원이라든지 자기 윗사람들, 임상관자들한테는 좋은 태도인 것처럼 보이려고 되게 쇼를 해. 근데 자기 동료나 밑에 사람들한테 원래 본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격차가 나. 지금 떠오르는 사람들 있지 않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기 사장을 포함한 임원들이나 자기들 윗사람들한테는 이거 진짜 웃기다. 회사에 충성하겠다는 등 막 그런 물어보지도 않아도 막 그런 오버를 해. 막 그런 행동들을 해. 근데 자기 비슷한 위치나 밑에 애들한테는 자기 본 모습이 나와.
그렇게 이제 태도를 꾸미려고 드는 사람들은 그런 데서 차이가 나. 그런 데서 차이가 나. 그러니까 태도를 꾸미지 않는 사람들은 윗사람들한테 보여주는 태도나 동료나 후배들한테 보여주는 태도가 일관성 있어. 왜냐면 그 사람 마음이 그거거든. 그래서 내가 우리 이제 을지대에서 수업을 매주 하지 않았지?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그 어플리케이션 개발 파트에서 한 명 가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정영호 파트장한테 그 파트에는 누가 갈 거냐고 물어봤더니 싫다고 그랬더라고 나한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정영호 파트장은 사장이라고 임원이라고 태도를 꾸며서 보이질 않아. 좋다는 얘기야. 근데 혹자는 그거를 막 의식적으로 막 액션을 하는 사람들은 달라.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소리야 지금.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소리가. 겉으로 꾸밀 필요가 없어. 그러면은 자 그러면 이건 알겠는데 지금 이런 생각이 들 거야. 아니 이게 내가 이제 이런 수준의 태도를 보이는 건 좋은데 어떻게 해야 이렇게 되느냐. 두 가지만 생각하자. 두 가지만. 첫째는 뭐야? 억지로 하는 거가 되는 순간 밑으로 내려.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게 되는 순간 위로 올라가는 거야. 자,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이 뭐 월세를 내려고 하는 걸 수도 있고 학자금 대출 갚으려고 하는 걸 수도 있고 뭐 그런 사정이 있을 수는 있어. 그거 다 좋은데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태도가 바람게 돼. 아니다. 난 이게 좋아서 하는 거다. 이게 재밌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백에 가까워지게 돼. 사람 심리가 그래. 내가 이제 군대 생활하면서 느낀 게 완전 문장 행군하고 막 산을 타고 막 그런데 다들 막 억지로 하는 거잖아. 아무리 뭐 해방되고 하더라도 다 여기 있어. 그러니까 대원들은 여기 있고 소대장은 여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돈찐 대찐 이러고 있는데 내가 제대하고 뭘 느꼈냐면 등산이 취미인 친구가 있는데 막 지리산 종주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뭐 토요일날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막 무장을 하고 갔다 오는데 군대에서 매던 무장보다 더 무거워. 그리고 뭐 훨씬 멀리 가고 훨씬 빨리 걷고 되게 신나는 거야. 하고 싶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 다시 돌아오면 우리가 지금 초록스포츠라는 곳에 모여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의미부여하냐는 거 각자 선택.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한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고 아니다. 나는 여기서 자발적으로 누가 강제한 게 아니지만 뭐 취미로 지리산 종주하듯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게 위의 형성돼. 근데 나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걸 좀 권해요. 뭐냐면 원래는 여러분들이 밖에서 자영업을 하시거나 프리랜서로 뛰시거나 뭐 개인 사업자를 내시거나 뭐 저처럼 회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시거나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해도 되는 건데 그거보다는 이렇게 모여서 같이 하는 게 좋은 점이 많은 거야. 이게 덜 위험하고 더 좀 일다운 일을 해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내가 혼자 비즈니스를 해도 되는데 같이 하면 더 좋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류 문명이 시작될 때부터 혼자서 수렵해도 되잖아. 혼자 막 뛰어다니는 멧돼지 잡고 그렇죠. 하지만 경험적으로 그거보다 모여서 마을도 이루고 농사도 같이 짓고 사냥을 하더라도 같이 하고 하는 게 좋으니까 그게 더 안전하고 뭐 호랑이가 쳐들어도 같이 물리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인류가 바보여서가 아니라 그렇게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독고다이를 해도 되는데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게 서로 도움도 되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에 형성될 가능성이 있어. 근데 나 또 월요병이고 뭐 월급 받았으니 일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 제가 여러분들 학교를 어쨌든 보내잖아요. 나는 그게 제일 중요한 투자라고 생각할 때 항상 최우선적으로 집행을 교육비에 써요. 그러니까 개개인을 성장시켜야 회사가 성장한다는 믿음을 권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보통 회사들은 회사가 만약에 2년의 학비를 지원하면 보통 곱하기 해서 4년의 의무복무 기간을 묶어. 그럼 만약 회사 지원을 2년 동안 학비를 다녔으면 4년을 군대 생활하듯이 다녀야 되는 거야. 그러다가 4년을 못 채우고 중간에 2년에 나가잖아? 그럼 학비의 절반 토해내. 뭐 이렇게 돼 있어. 우리 회사는 그렇게 안 해. 왜 안 하지? 이거 누구한테 물어봐. 이태원 왜 안 하는 거야?
하지만 하여튼 너무 원하는 답변을 짜맞히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을 억지로 하는 걸 만들어버리기 싫어서 그러는 거야. 내가 회사에서 학비를 지원해. 그걸 뭐 1.5배든 2배든 곱하기 해서 의무공인을 거는 순간 그 순간부터는 이 회사는 억지로 다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태도가 낮게 형성될 거야. 난 그게 싫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거야. 그리고 뒤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투자한 그분이 우리 회사를 재직하는 동안에 본인이 회사의 성과를 내고 기여를 한다면 무척 좋겠지만 설령 그게 아니더라도 사회에 나가서 그 배운 만큼 다음 회사든 다음 집단에서 뭔가 역할을 해주면 그건 대한민국이잖아. 그것도. 난 그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왜 이렇게 말하는지는 뒤에 한 번 더 얘기할게. 내 사례와 관련된 거야. 자 다시 돌아오면 자 태도가 옳다 틀리다라는 건 없어. 그렇게 평가하면 안 돼. 그쵸?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본인의 일을 할 때가 100%라면 여기에 근접할수록 회사가 성과를 내기 도움이 되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회사는 절대로 당신의 핸드폰을 살 때, 당신의 집을 계약할 때 보이는 몰입도로 항상 일하라는 걸 요구하지 않아. 너무 높은 기대야. 요것만 해주면 된다. 훌륭하다. 아니 요것만 해줘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 요거면은 조금 아쉽다. 요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요 정도만 있으면 돼. 요 정도만. 근데 이게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가 뭐다? 직장 생활이 억지로 하는 게 되면 안 돼. 자발적으로 스스로 좋아서 하는 것이 돼야 여기에 형성된다. 이게 첫 번째요.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해. 이게 높은 수준에 형성되려면 초로소프트에서 앞으로 훗날 다른 회사 다니게 되더라도 그 회사에서 동료들과 같이 일하는 그 상황을 소중하게 생각해. 이게 핵심.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밑에 형성돼. 아까 카데나스가 왜 그런 태도가 나오지? 나 메이저리그에서 뛸 사람인데 여기서 뛰고 있어. 이런 마음이잖아. 한국 프로야구에서 뛰고 있는 이 상황이 소중하지가 않은 거야. 나 이런 허접한 짓을 뛸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기저에 있는 거야. 물론 뭐 허접한 리그일 수도 있어. 반면에 그 하나이글스의 와이스가 왜 재계약했는지 알아? 기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와이프도 마케팅 전문가잖아. 본인도 그렇고 와이프도 그렇고 한국에서 뛰는 거가 엄청 소중하다는 표현을 장난하는 게 있어. SNS에서 뭐 경기장에서도 그렇고 카데나스처럼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막 잘 던지든 못 던지든 막 이게 마지막 기회도 정말 소중한 기회라는 표현을 막 하니까 하나이글스에서 정식 계약을 해준 거야. 지금 초록소프트에서 일하는 이 상황을 소중하게 생각을 안 해주면 태도가 여기로 소중하게 생각을 해주면 저절로 여기로. 근데 우리 회사가 좋은 회사고 아닌 회사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일다운 일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가 않아. 왜 그러냐면 내가 보기에는 한 30살 될 때까지는 배울 게 많아. 그래서 진짜 일다운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30부터 50이야. 아니 넘어가시는 데 죄송한데. 그러니까 그 나이 넘어가면 나도 벌써 노안에서 돋보기 맞춰서 갔다 왔다. 그래서 내가 오른쪽 무릎에 걷다가 삑석 소리가 나요 집에. 그래서 걷는 게 막 두려운데 체력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건강하게 정말 일다운 일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생각보다 막 50년, 60년이 아닙니다. 짧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초록소프트가 좋은 회사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서 1년을 다니고 있다면 그게 몇십 년 중에 1년이 아니고 20년 중에 1년이고 30년 중에 1년이야. 그러니까 되게 소중한 1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를 다닐 때 나 여기보다 더 좋은 회사 갈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지만 그렇게 1년을 보내버리면 태도가 낮게 형성돼요. 이정우 선수가 넥센 이름이 또 뛰는 중에 여러 번 바뀌었잖아. 히어로즈를 뛸 때 우리 팀이 인기가 많고 적고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거기서 뛰는 그 시기를 소중하게 생각했으니까 지금 샌프란시스코 가 있는 거야. 근데 만약 이정호 선수가 나 저 메이저 갔어야 되는 사람인데 뭐 거의 못 가고 막 이런 데서 뛰는데 이런 마음가짐이었으면 진정이 되겠지. 이거야 이거.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의 태도는 낮게 여기는 데서 바뀌어. 근데 이 문제는 일하고만 관련된 게 아니고 인간관계하고도 관련돼. 요거를 지우고 만약에 인간관계라고 하면 여기에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게 뭐죠? 뭐 커뮤니케이션 스킬, 리더십, 뭐 다다다다다다, 그렇죠? 근데 많은 처세술책을 보면 내가 좀 동의가 안 되는 게 되게 기교적인 얘기들을 적어놨어. 커뮤니케이션 어떻고 본질은 뭐냐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면 이게 다 해결이 돼. 내 앞에 있는 우리 김성 전무님이나 김주강 연구원이나 박재상 상무님이나 조은현 책임이나 이 한 명 한 명을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면 이런 거 다 따라오고 그리고 인간관계도 풀려. 인간관계가 왜 엉망인 경우가 발생하냐면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게 돼. 내 앞에 있는 친구, 나랑 같이 일하는 동료, 배우자, 여자친구, 뭐 부모, 형제 뭐든 간에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인간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내가 상대방이 소중하다고 생각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 이 동료들 다 형편없어 보이고 더 좋은 동료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여자친구 뭐 별로 온 것 같고 더 좋은 사람 그 생각 자체가 맞을 수 있어. 맞을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계속 그런 식이야.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 다 소중해. 왜 소중하냐면 여러분들 무슨 얘기를 하면 들어주지.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지금 우리 문 열고 나가면은 전단지 나눠주자. 받아요? 받아도 읽어봐. 그 지나가는 사람 말 걸면은 도망가지. 도에 관심 있다고 하는데 타인의 얘기를 5초 이상 들어준다는 건 엄청난 거야. 여기 회사 동료들은 여러분들이 말을 뭐 무시를 하든 뭐든 간에 듣긴 하잖아. 제가 듣는 친구는 하잖아. 이건 여러분들 관심이 진짜 많은 거고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그렇게 무한정 있지 않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로 소중하게 생각하면 다 풀려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꼬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건 있어요. 다만 오해하면 안 돼. 상대방을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막 무조건 싫은 소리를 하면 안 되고 뭐 좋은 소리만 해도 그건 아니야. 예를 들어서 내가 훈련의 교관이야. 여러분들 전쟁터 나가야 돼. 그럼 내가 여러분들을 엄하게 훈련시켜야겠지. 여러분들 살아 돌아오길 바라겠지. 좋은 게 좋은 걸로 오늘도 쉬어 이제 집에 가서 자 뭐 이렇게 하면은 다 저 간에 실려서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막 훈련 호되게 시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파트장이나 팀장이 뭐 여러분들한테 질책을 하거나 조언을 할 수 있어. 듣기 싫은 소리 할 수 있다고. 근데 그걸 여러분들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는 거라면 도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니까. 나한테 듣기 좋게 얘기한다고 좋은 거고 뭐 싫은 소리 한다 나쁜 거가 아니라 본질을 봐야 돼.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내가 상대방을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내가 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회사는 나는 초록스프들은 우리 임원들은 파트장이나 팀원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 한 명 한 명 소중하게 생각하려고 되게 노력을 해. 근데 그건 자체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오면 자 이제 복수. 이게 여기에 가까이 가려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어. 방향은 뭐라고 그러지? 태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내가 질문을 애매하게 회사 생활이 억지로 하는 게 되면 안 된다. 자발적으로 정말 원해서 하는 것이 돼야 일로 올라간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거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이 두 가지가 되면 당연히 위의 형성. 이 두 가지만 돼. 그러면은 태도가 상당히 높은 수로 형성이 되면 이게 형성이 되면 이거는 저절로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돼. 이건 타고난 거니까 할 수 없어. 이거는. 그리고 회사라는 곳은 요거만 돼도 충분히 기여가 된다. 회사라는 곳은 여러분들이 타고난 재능 때문에 뭐 회사에 기여하는 게 부족하고 재능 때문에 그 이상이고 이런 거는 생각보다 별로 없다.
물론 타고난 재능이 있으면 좋지. 그건 좋지. 자, 근데 여기까지 얘기하면은 이제 두 가지 더 말해드릴 게 있는데 사람들이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나는 그래 내가 여기에 형성된 건 뭐 현실이다 쳐. 그러면 그분들이 뭐라 얘기하냐면 나는 내가 잘하는 일을 시켜주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시켜주면 내가 되게 높은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내가 잘하는 일만 골라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하면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취미생활이야. 취미생활. 취미생활로 가셔서 하시면 될 거예요. 같이 일하는 이 상황에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물론 회사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잘하는 일을 맡기려고 하고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맡기려고 노력을 해. 그래야 퍼포먼스가 더 잘 나는 거 우리도 알게 되니까. 그래서 조직 개편을 계속 하는 거야. 조직 개편을 하고 역할을 바꾸는 의도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잘하는 일을 좀 더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쪽 일을 하도록 해주는 것 뿐이야. 근데 그게 100%일 수가 없다. 지금 SS 랜더스 최정 선수 우리가 홈런 제일 많이 쳤어. 그럼 최정 선수가 잘하는 일, 좋아하는 일, 홈런 레이스 이런 걸 거 아니야. 배팅볼트가 던져주고 그냥 작정 홈런 막 치는 거지. 재밌잖아, 신나고. 근데 현실의 최정은 아니지. 헝고를 뭐 수도 없이 받아야 되고 공을 나르고 그라운드 정비를 해야 되고 뭐 물건을 옮기고 런닝을 해야 되고 우리가 TV에서 볼 홈런을 치고 다이빙 캐치 하고 하는 걸 그런 뭐 수천 수만 번 중에 한 번이야. 그런 지겹고 재미없고 지루하고 그냥 내가 잘하는 일은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닌 그런 걸 꾸준히 하는 와중에 내가 잘하는 일도 하나 하는 거고 하고 싶은 일도 하는 거지. 그런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위치하신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 그 얘기야. 내가 잘하는 일을만 하고 싶다.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싶다. 그러면 나는 이제 바로 빨리 이거 가시라고 해. 그럼 빨리 그냥 취미생활로 가셔야 돼. 그거 아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 본인이 여기에 위치할 수 있어. 근데 다른 동료가 여기에 위치할 수 있겠지. 이거를 비난하면 안 돼.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데일 카네기 코스라는 책이 있어. 그 책의 첫 장에 뭐라고 나와있냐면, 이제 이런 사례가 있는 거야. 미국의 어떤 교도소에 살인자만 모아놓은 악명 높은 교도소가 있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인터뷰해본 거야. 그 사람들은 살인하고 들어온 거야. 근데 그 중에 아무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사람이 없더래. 살인을 하고 들어왔는데 반성한 사람이 없더래. 그래서 데일 카네기가 뭘 깨달았냐면 인간은 지가 잘못한 걸 스스로 깨닫고 반성하고 고치고 그런 일이 잘 안 되는 사람인 거야. 자, 본인의 위치에 있어. 상대 다른 동료는 이 위치에 있어.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야 똑바로 해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이거 어디서 말을 하냐 사회야구팀에서 말이야. 사회야구팀 보면 열심히 하려는 선수가 있어. 근데 뭐 예비군 훈련 하듯이 그냥 와가지고 뭐 룰루랄라 하면서 뭐 카데나스보다 더한 놈들 많아. 막 그냥 뭐 딴 데 쳐다보고 공 넘기고 뭐 이런도 지고 가. 그럼 얘들이 승질이 나가지고 뭐라고 해요. 둘이 싸워. 자, 무슨 얘기냐? 이걸 내버려 두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렇게 너는 왜 그래? 너 왜 이렇게 너는 몰입도가 낮아? 이렇게 말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 되진 않는다. 그러면은 뭐냐면 일단 파트장이나 팀장이나 나나 회사 전체가 전 직원들이 이렇게 가도록 그거를 제도적으로 평가라든지 보상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여건이라든지 한글이라든지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일단 해야 돼. 그건 맞아. 그리고 그렇죠? 그게 파트장의 책무고 팀장의 책무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가게 만드는 것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되지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너 왜 그래 이렇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야. 내버려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게 내버려라는 뜻은 아니고 이게 되게 어려운 거란 말이야.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듯이 본인이 이렇게 낮은 상태에 있는 것이 계속하면 첫째로 본인 인생
낭비야. 제일 큰 거는. 여기 낮은 위치에 있는 분들은 본인이 발전하는 게 없기 때문에 회사를 떠나서 본인 손이야. 그리고 본인이 그런 식으로 해주면 또 이게 전염이 돼서 그런 이렇게 낮은 태도에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 그게 쌓이면 회사가 또 어려져. 그래서 나는 이제 당부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야. 첫째는 어제도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절대로 남을 위해서 일한다. 회사를 위해서 일한다. 누굴 위해서 내가 뭘 해준다는 생각은 좀 안 가졌으면 좋겠어. 본인의 인생을 위해서 가능한 높은 몰입도를 가지고 일을 해서 본인도 발전하고 본인도 보상을 얻고 본인도 뭐 여러 가지 얻고 싶은 걸 얻고 하는 거야. 그거를 같이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게 본인한테도 좋고 그렇게 생각해 주는 사람들이 모이면 회사 전체도 좋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거 하기 싫은데 파트장을 위해서 해준다. 팀장을 위해서 해준다. 회사가 시키니까 한다. 난 이거 하기 싫은데 회사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악순환이 돼. 그게 아니고 내가 아까 분명히 얘기했잖아. 여러분들은 뛰쳐나가서 자영업을 해도 되고 자기 사업을 해도 돼. 프리랜서로 뛰어도 되고 뭐 회사를 하나 만들어도 좋고 난 언젠가 그런 거 해보길 다 바라고 있고. 근데 그거보다는 지금 같이 모여서 하는 게 본인한테도 플러스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굴 위해서 뭘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게 밑으로 내려가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얘기인데 내 얘기를 할게. 내 얘기를 할게. 무슨 얘기냐면 내 얘기를 할게요. 자, 내가 첫 번째 사업 망하고 회사를 3군데 다녔어요. TMC라는 선반영 케이블에 나갔었고 삼성물산에 이렇게 3개를 합쳐서 10년을 다녔어요. 그리고 지금 회사 나타났는데 나도 여러분 입장처럼 급여를 받고 일하는 거 10년을 했어요. 10년을. 퀴즈. 내가 이런 회사를 다닐 때 내가 이 중에 어느 위치에 있었어? 이거 누가 적었지? 전주를 파티장. A라고 그러면 이런 얘기 아니야. 우리 김상수 파티. CBA. 오! 내가 얘기했었나? 언제? 술 먹으면서. 아이씨. 아이씨, 제가 뭐야. 자, 내가 LS 전선 다녔는데 여기 있어. 여기 있을 수도 있어. 좀 좋게 생각해. TMC를 다녔는데 여기 있어. 삼성물산을 다녔는데 여기 있어. 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내가 사업 망하고 막 사회에 대한 불만도 있고 막 억울한 것도 있고 막 그래. 그래서 사실 LS를 갔는데 지금 와서 보면 내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아니었어. 근데 내가 LS도 되게 고마워 지금. 근데 나 채용을 해줬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일을 했는데 이제 와서 보면 나의 태도가 50 미치였어. 매일 할 때 보여주는 게 100이었다는데 그 회사를 다닐 때는 약간 예비군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나의 상사나 팀장들은 알았을 거야. 카데나스처럼 내 행동을 보고 알았을 거야. 근데 기다려주고 기회를 주고 막 그랬어. 그래서 내가 LS를 재직하는 동안 내가 보답하지 못하고 나왔구나. 그래서 내가 철들고 나서 그때 모시던 차장님하고 팀장한테 수시로 나를 안 잘리고 계속 다니게 해서 너무 고맙고 막 그런 얘기를 해. 진짜 고맙게 생각해. 그래서 회사를 옮겼어. 천안에 있는 회사를 갔는데 여기서는 요 와중에 이제 결혼을 한 거야. 결혼을 한 게 중간에 껴요. 그러면서 좀 태도가 올라가긴 했어. 근데 70이 아니고 그래도 50 초반이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서도 내가 충분히 이렇게 기여하는 그건 아니었어. 삼성 정도 가서야 70보다 좀 높은 정도, 90 가까이는 아니야. 그래 조금 기여하는 그 정도 된 것 같아. 그럼 근데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LS 전선이 나한테 투자를 했지. 근데 내가 LS 전선 다닌 동안에 내가 LS는 리턴을 주지 못했지. 그 다음 회사, 그 다다음 회사에 그 발현이 됐단 말이야. 난 고맙게 생각하고. 난 여기서 똑같이 접근하고. 내가 여기 사실 여러분들 이 회사를 나갈 때
태도가 문제돼서 나가는 분들이 있다고 치면은 사실은 채용 단계에서부터 다 예견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리스크가 보였던 부분이 있어. 근데 그게 해결이 됐거나 그게 해소가 됐거나 그거가 발동되지 않도록 회사가 잘 이렇게 한 분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우려했던 그게 드러난 그분들은 실제로 예상했던 그 문제로 그 패턴으로 이제 그 회사를 아쉽게 떠나. 근데 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 회사가 그 회사한테 그렇게 투자를 한 것이 헛되지 않다. 그분의 다음 스텝에서는 분명히 나처럼 될 거야. 나처럼 될 거야. 그런 믿음이 있어. 왜 그러냐면은 어떤 사람이 100 또는 100 이상의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다면 그 사람이 어제 오늘 마음먹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야. 수십 년 동안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마음 써주고 애써줬기 때문에 그게 된 거야.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20년, 30년 케어했던 부모님도 포함되고 형제, 친구들의 여러분들 술 먹고 하소연하는 거 다 들어주는 그런 술 친구부터 해서 뭐 몇천 명이 동원돼서 그렇게 된 거야. 고맙게 생각해. 그러니까 그게 내가 마음을 먹어서 그렇게 지금 이 순간 누군가 90 이상 100인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그 혼자 막 마음 먹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 장구한 사역 동안 그 사람이 언젠가는 10%였던 그 신호 분명히 있었고 그걸 참아주고 인내주고 해서 그걸 가는 거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여기 있는 누군가의 태도가 뭐 20, 30, 10이었다 한들 우리 회사 다닌 동안에 70, 80, 90, 100이 되면 좋겠으나 그게 안 되고 이 회사를 나가도 허튼 짓을 한 거라고 난 생각하잖아. 왜냐면 그분이 나가서 30이 되고 40대 50이 될 거라고 이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보면 내가 12A로 끝나는 것 같지만 사실 여기 얘기가 하나 더 있어. 왜냐면 내가 이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사실 내가 첫 번째 사업 망하고 빚 갚는 데 6년을 걸렸어. 근데 6년 다 갚고 나서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우울증하고 알코올 중독이 그때가 피크였어. 빚을 다 갚고 나서. 그러니까 사업 망한 직후가 아니고 6, 7년 지나. 근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그 중세 마녀 사냥이 한창 중세인 11세기, 12세기에 피크였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16세기, 17세기야. 중세가 끝나갈 때 근대를 받아들여야 되는 그 시점에 반동으로서 이제 마녀 사냥이가 있었거든요. 항상 그래. 그래서 사업 실패한 직후에 정신적으로 제일 안 좋은 게 아니고 쫙 지난 그때 제일 안 좋아. 그래서 그때가 내가 여길 다. 그런데 삼성물산이 나한테 뭘 해줬냐면 매주 내 심리 상담을 지원해줬어. 그 본사 안에 심리 상담 센터가 이렇게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크게 있어. 그러면 업무 시간에 가서 1시간 동안 막 얘기를 하면 열심히 들어. 그리고 그 1년 했어, 1년. 그리고 거기에 선생님이 권해줘서 회사 근처에 신경정신과 내가 또 갔어. 그래서 또 약도 1년 먹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집 근처에 있는 알코올 치료센터에 갔어. 갔더니 다 60대, 70대 할아버지야. 술 때문에 인생을 다 한 번씩 망하신 분이야. 근데 그때 내가 30대잖아. 내가 보니까 내가 당신 나이에 여기 왔으면 대통령 됐을 건데. 나 하여튼 막 그러면 이제 막 얘기하다 마지막에 이렇게 손잡고 막 이렇게 눈 감고 뭐 앞으로 일주일간 우리 술 안 마실 수 있습니다. 막 그렇게 막 하고 되게 재밌어. 그렇게 해서 술을 끊고 우울증도 완전히. 근데 무슨 얘기냐? 여길 재직 중일 때 내가 그 문제가 피크였고 사실 내가 공황장 같은 거 가서 출근 못할 정도 많아. 하여튼 막 되게 위험했어. 근데 그때 파트장이 다 이해해주고 회사에서 치료할 시간을 주고 막 그렇게 해서 웃긴 게 뭐냐면 이 회사를 떠나기 직전에 그 문제가 다 해결된 거야. 그래서 나와서 이 회사를 찾았어. 그건 무슨 얘기냐? 삼성물산을 내가 한 4년 반 정도 다닌 것 같은데 나한테 그 회사가 그런 의미에서 투자를 많이 했는데 거기 있는 동안 내가 보답하지 못하고 나왔어. 하지만 그 덕에 내가 이 회사를 만들었고, 그러니까 인류는 이렇게 간다는 거야. 무슨 소리냐? 어떤 회사가 직원한테
낮은 수준의 태도인 사람한테 기다려주고 뭐 해줄 수 있는 걸 하고 했을 때 그 재직 중일 때 회사에 성과를 주면 물론 좋겠지만 그게 아니어도 나가서 잘 되면은 그렇지? 우리가 부모님들이 우리한테 잘해주면 우리가 부모한테 보답하는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 뭐 좀 하려고 하면 이제 이미 돌아가서 보통 그러면 이제 우리 또 다음 자녀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역에 있을 때 DT푸드에서 우리한테 무상으로 사무실 지원해줬지만 우리가 그 회사한테 보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91도한테 그렇게 하면 또 90도가 잘 되면 인류가 망하지 않고 흘러가는 이유가 이런 게 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다만 생각이 바뀌냐 했어. 이게 좀 말하기 좀 괴로운데 이 30% 미만에 있는 상태가 너무 오래된 분들은 내가 과거에 어떻게든 안고 가려고 했거든. 근데 우리 회사 역할에 그렇게 막 대경을 아니잖아. 그래서 생각이 바뀐 건 뭐냐면 무한정 안고 갈 수는 없다는 걸 깨달았어. 애석하겠죠. 왜냐면 이게 30% 미만인 상태가 너무 오래 가는 분들을 우리 회사가 너무 무한정 안고 가면 회사 전체 성과가 바닥을 치는 게 너무 오래 가. 그래서 감당이 안 돼. 그래서 노력을 하겠다. 이 밑에 계신 분도 올리려고 노력을 하겠다. 하지만 무제한은 아니다. 그러니까 마치 뭐냐면은 무제한 고객 부페였는데 우리 회사가 저 인턴하고 정한걸 이렇게 몇 명 왔다가 이용석 왔다 가니까 이제 적자란 거야 이제. 이제 안 되겠는가. 너무 이제 망할 뻔했어. 그래서 뭐 10인분까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충분히 주겠다. 근데 무제한은 안 되겠다. 무제한은.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 어떻게 흘러가냐면은 자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30% 미만인 상태가 오래된 분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본인들이 역할을 못 잡아. 그분들이 잘할 수 있는 처지고 회사는 엄청 노력한다. 계속 직무도 바꿔주고 뭐 부서도 바꿔주고 이거 해보실래 저거 하긴 하는데 이 상태가 너무 오래 가면은 본인이 일단 첫째 역할을 못 잡고 보람이 없고 당연히 재미가 없고 성과가 안 나고 또 막 본인이 무시당하는 것 같다는 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지만 또 그런 느낌을 받아 본인이니까 그러면 이제 필연적으로 뭐 그만둠이 많이 그 단계까지 가요. 그러면 과거에는 내가 그 상황에서 어르고 달르고 말렸거든. 근데 이제는 이제 그렇게 되면 좋게 보내드리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 이게 큰 변화야. 하지만 그때까지 우리 회사가 투자한 것이 헛되진 않고 그분이 다른 데 가서 30이 되고 40이 되시는 게 도움이 돼요. 자, 지금 한 얘기가 앞으로 우리 회사의 평가제도, 인사제도의 근간이에요. 자, 다시 돌아오면 뭐냐? 여기 계신 분들이 승진할 때마다 다음 직급으로, 그렇죠? 다음 직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는 거 위주로 발표를 해. 뭐 좋아, 그거. 근데 사실 진짜 중요한 건 이거라고. 진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연구원급인 분들이 이렇게 일하는 건 괜찮아. 근데 본인이 선임이 되고 책임이 되고 수석이 되고 임원이 되면 이게 올라가야 돼. 지금 우리 회사에서 지금 내가 C 레벨, 치프 레벨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수준 이상이에요. 그분들이 일하는 거는 본인의 집계약할 때 몰입도 이상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치프 레벨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책임연구원이고 수석연구원인데 여기 있으면 안 돼. 반대로 본인이 연구원인데 여기 있어? 그러면 회사는 빨리 승진시켜. 자, 구체적인 예를 들게. 오늘 그 간식대장 받았잖아. 박민혜 연구원을 간식대장을 주문하고 받아서 정리하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본인의 집에 있는 걸 정리하는 수준이야. 맞지? 어? 그렇게 보인다고. 그게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이 사람은 예비급 훈련하듯이 하는지 자기 핸드폰 사는 그 정도를 하는지 보인다고. 자, 다시 돌아오면 본인 다시 핸드폰, 여행, 대입, 자동차, 집 이렇게 몇십, 몇천, 몇백 왔다 갔다 하는 거 할 때 어떻게 해? 알지 본인은? 본인이 어느 정도 몰입도라는 본인 알지? 어? 그게 100이다. 그게 100이다. 그것처럼 하라는 게 아니고 너 힘들어. 70 이상만 해놔. 70. 그때 몰입도가 100이면 70 이상만 해놔. 충분히 훌륭하다. 만약에 전 직원들이 70 이상만 해주면 회사는 고성과가 난다. 고성과가 난다. 그렇죠? 소리. 자, 혹시 우리 김선생 하셔보시겠어요? 우리 사장님이 말씀하신 건 대단히 관대한 조건입니다.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꽤 오랫동안 했지만 이 정도로 관대하게 이제 직원들을 대하는 회사는 극히 드물다.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이제 대단히 평가적이고 그 사람의 역량이나 능력에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람은 일이 뺏깁니다. 일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회사를 자연스럽게 나가게 만들죠. 이거는 이제 그렇게 안 하는 회사가 드물고요. 아주 잔인하게 하는 회사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싫다, 뭐 어떤 일을 갖다 업무 지시를 했는데 싫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밑에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싫다라고 우리 회사도 하면 안 됩니다. 싫다는 건 감정이죠. 감정이에요. 그 감정은 절대 일에 우선할 수 없어요. 이제 외국 드라마 같은데 보면 그런 거 보는지 모르겠어요. 업무 지시를 하잖아요. 그럼 바로 나가요. 바로 그 일을 하러. 그러니까 이제 그 일하는 태도라는 거는 이제 정말 이제 중요한 얘기 같은데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거. 저도 이제 마음에 좀 와닿는데 이제 지금 현재 그리고 만나는 내가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들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그런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스스로를 또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자신이 일하고 있는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고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이 10분, 1분 이 시간이 깨고 자기 자신이니까 그걸 갖다가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고 애쓰지 않을까, 인생을 낭비하려고 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그리고 박찬상 선생님도 예. 그 대표님 얘기 잘 들었고요. 일단 저는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실무적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 태도를 높이기, 그러니까 대표님 뭐 100번 뭐 태도가 중요하다 얘기를 해도 실질적으로 되게 모호하거든요. 지금 회의가 끝나고 자리를 돌아가신다고 하면 금방 잊어먹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 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자기의 모티베이션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조금 좀 자기의 역량이 보다 조금 위에 있는 목표를 정해가지고 좀 일에 대한 어떤 부분, 그다음에 역량에 대한 부분을 좀 모티베이션 하는 부분이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제 저는 뭐 당연히 이제 좀 개념적인 얘기를 했고요. 일단 실제에 있어서는 이제 임원 두 분 말씀하시는 그 파트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이렇게 되도록 구체적으로 가이드를 주실 거예요. 주실 거고 오늘 저는 이제 아침에 애 초등학교 등원시키고 회사 와야 되니까 이제 한 출근하면 9시 20분 정도 되는 거예요. 주차장에 이제 두 분 차가 왼쪽 그 오른쪽 그대 저 뒤쪽에 타고 자청용 500건 되게 든든. 근데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지금 우리 전무님이나 상무님이 이 타고난 재능과 오프천적 노력을 갖춰진 능력이 있어서 가장 뛰어난 분이에요. 기획이라는 부분에서 개발을 하는 거죠. 근데 다른 분들이 이분들보다 어떤 열의가 됐든 뭐 동기가 됐든 내적 동기가 됐든 태도가 됐든 뭐 표현은 뭐가 됐든 그게 더 높아야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이 두 분의 스승인데 제자가 스승보다 열의가 낮은데 배워질 수가 없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스승의 열의가 여기고 제자 열의가 스승보다 위에 있어야 이 사람한테 뭐 하나 더 배울 수가 있는데 스승의 열의는 여기가 있는데 제자의 열의가 저 밑에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이 연휴 뒤라 사실 월요병처럼 되게 출근하기 힘들고 하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전환이 딱 이렇게 뭐 이거 너무 난 고맙게 생각하고 이런 게 열이고 태도예요. 그래서 좋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가장 어른이신 우리 다 얘기하셔서 지난번에 대표이사도 그러시고 이번에 추석 전에 좀 어렵고 할 때 막상으로 그러시고 부모님들이 하시는 게 공통적인 얘기가 뭐냐 이 재정적인 문제가 굉장히 고민인 건 맞는데 이 문제가 추석 때 이때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회사 직원들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우리 회사 입장에서 보면 우리 회사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빼놓거나 버릴 사람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봐도 그래요. 지금 우리 회사에 계신 분들이 다 나름의 애정도 있고 소유성도 있고 역량도 있고 이러신 분들이라 이분들이 회사를 위해서 대표가 얘기하신 것처럼 태도를 좀 잘 갖추시고 열심히 소통하면서 일을 하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여건이 되지 않겠나 이런 바람을 내가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요구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뭘 잘못했다고 질책하는 것도 아닐 것 같고요. 좋은 역량, 좋은 자질을 갖추신 분들이니까 그 태도 있는 측면을 좀 잘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10%, 80%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세상을 살아보니까요. 앞에 얘기했던 재능이나 능력 이런 10%, 20%가 부족해서 못하는 것보다는 마지막에 얘기했던 태도 80%가 없어가지고 가슴이 따뜻하지 않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이래서 못하는 일이 되게 많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나도 그렇더라고요. 이건 제가 60년 이상 살아오면서 경험적으로 느낀 거 아니겠습니까? 이 경험적으로 느낀 건 틀릴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어떤 일을 대하든 할 수 있겠지, 잘 해낼 수 있겠지. 또 어떤 일을 대하든 이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는가? 또 무엇보다 내가 앞으로 세상을 살아나가지고 하는데 나 자신에게 이게 긍정적인가 이런 거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대표이사 박상우, 김정훈님, 저 우리들이 공통적으로 듣고 있는 것처럼 한 사람도 버릴 사람이 없는 우리 초등학교 직원들이 자신의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회사에 크게 도움이 되게 되지 않을까 이런 확신을 가져봅니다.
하지만 더 부탁을 드리면 아침에 만날 때 좀 웃어줍시다. 서로 인사를 좀 해주고 우리 회사는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회사 아니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이 싫은데 같이 어울려서 백엔드니 프론트엔드니 이렇게 해봐야 어떻게 같이 합니까? 내가 저 사람 보기가 싫은데 같은 팀 안에서 같은 파트 안에서 어떻게 얼굴을 맞대고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좀 더 웃어주시고 좀 더 마음을 좀 열어주시고 물론 회사에서 만난 사람들이랑 가족 같진 않겠지만 가족과 준하는 사람들 오히려 가족보다 더 많이 보고 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 좀 좋은 마음을 가지고 대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저는 좀 심각한 얘기 많이 해서 마지막으로 좀 재밌는 얘기 하면서 좀 마무리할게요. 제가 이제 두 가지 사례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타고난 재능 때문에 뭐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건 생각보다 없어요. 진짜 없어요. 예를 들면 우사인 볼트가 100m 진짜 빨리 뛰는데 우사인 볼트가 사실 축구 선수 하려고 했어요. 진지하게. 그러니까 생각해보요. 축구 90분 뛸 때 우사인 볼트가 드리블에 못 쫓아가잖아. 100m 9.8을 뛰는데. 근데 무슨 얘기냐면 축구라는 전체 상황에서 그렇게 100m를 미친 듯이 전력 질주해도 되는 그 상황은 되게 드물어요. 그렇게 드립을 하루 내버려두지도 않고. 그러니까 나머지 99%는 전술에 대한 이해, 팀 케미스트리, 팀과의 소통, 어떤 수비 가담, 뭐 이런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롯데자이언츠의 서발구라고 우리나라 100m 국가대표 선수가 있어요. 대주자로 쓰겠다고 롯데자이언츠가 영입한 적이 있는데 도루 엄청나게 잘할 것 같았는데 실패했어요. 왜냐면 센스, 야구 센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투수가 변화구 던져 뛰어야 되는 거다. 그러면 그런 것도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뭐 경기 흐름도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3점차, 4점 지고 있는데 도루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주자를 아껴야 되니까. 뭐 그런 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막 협소한 재능 때문에 막 되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가 있는데 인자기라는 선수가 있어요. 인자기. 이탈리아 선수인데 인자기라는 선수가 테크닉이 정말 형편없어요. 빠르지도 않고 슛도 약하고 뭐 개별적으로 타고난 재능 관점에서 뭐 키가 큰 것도 아니고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엄청난 위치 선정 능력으로 골문 앞에서 우왕좌왕하면 인자기 앞에 골이 항상 가. 그래서 골을 그러니까 찾아보세요. 인자기가 타고난 재능은 운동선수가 맞나 싶을 만큼 뭐 하여튼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노력을 한 거야. 무턱대고 노력한 게 아니고 고민해가면서. 인자기. 우사인 볼트가 축구선수 성공하지 않죠. 인자기는 성공하죠. 테도 와일드가 두 명만 있거든. 야마모토라고 LA 다저스 투수가 이 사람이 왜 대단하냐면 키가 작아. 175cm야. 그래서 일본 프로야구 지명할 때 순위가 되게 튀었어. 체격이 너무 매서하니까. 근데 인자기라는 선수가 타고난 재능이 키도 작고 공도 느리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연구를 막 해가지고 창 던지기 선수들의 폼을 습득해요. 그래서 유연성 훈련을 해가지고 얘가 던지는 폼은 일반 투수가 던지는 게 아니고 최근에 김선재 얘를 잠깐 따라했는데 창 던지기 투수들의 던지는 그 폼이에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런 거죠. 이걸로 다 부족한 재능을 이걸로 다 커버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제 오타니 같은 경우는 오타니는 좀 타고난 재능 자체가 대단한 사람인데 오타니가 올 시즌 대단한 게 뭐냐면 작년에 이제 어깨 부상을 당해서 올해는 투수로 못 뛰어. 외야수로도 못 뛰는 거예요. 지명 타자로만 뛸 수 있어. 겨울 동안 오타니가 무슨 생각했냐면 내가 연봉도 많이 받는데 팀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수비도 못하고 투수도 못하니까 주로 플레이를 내가 열심히 해서 많이 하겠다. 그래서 지금 오늘 아까 내가 확인해서 도루 하나 해서 48 홈런 49로 메이저리그 170년 역사 최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오타니가 투수로 활동할 거기 때문에 도루를 이제 안 할 거예요. 50-50은 올해가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팀에 플러스가 되기 위해서 막 이런 거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장단컨대 이거예요.
이거 공부도 모두 이유도. 그래서 오늘 제가 한 얘기가 되게 개념대로 들렸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각자의 현실에서 구체화하시면 되는 거고, 저는 분명히 얘기하는데 여기 우리 지금 계시는 16명이 상당히 훌륭한 수준이다. 그건 제가 알고 있고, 그걸 유지해 주시면 되고, 첫째, 본인이 올라가면 되고, 둘째, 동료들도 올라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다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난하고 질책하듯이 끌어올리는 거는 잘 안 먹혀요.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제일 좋은 거는 본인이 이렇게 되면 따라간다. 이게 제일 좋은 거. 본인이 이렇게 되면 따라간다. 우리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맞춥시다. 여기서 박수. 저거는